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 2020년 변액보험 에센셜 102의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뭐 이렇게 매매 교환할 수 있다면 굳이 특별 계정과 일반 계정을 나눌 이유도 없겠죠. 2번, 특별 계정 자산 운용의 성과와 위험은 계약자에게 100% 귀속되는 것이 특별 계정이죠.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계정보다는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식채권의 운용을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 돼야 실은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가 없다. 자,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그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운용 지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개설 초기에 일반 계정보다 유동성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왜 그러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냐면 개설 초기에는 자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원활한 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만약에 해지 같은 경우에 이게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이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자기 돈으로 일정 부분 유동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네, 두 번째, 특별 계정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장부가 평가가 아니라 시가 평가로 적용을 한다. 70번 보겠습니다. 자산평가 방법이네요. 자,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의 개별적인 주식 운용에 대한 지시 불가능. 지시는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자산평가 방법은 시가 평가가 맞습니다. 세 번째, 자산 운용 실정의 적립금 계산하는 방법은 좌당 기준가격 방법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4번, 일반 계정의 자산을 특별 계정의 자산과 상호 교환 안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 대출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장부가 평가로 특별 계정 자산을 평가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가 평가지만 시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부가 평가도 가능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해당 일의 기준 가격은 당일 말 특별 계정의 순자산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게 아니라 전일 말이죠. 전일 말. 그죠? 오늘의 기준 가격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실은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전일 말 특별 계정의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산출을 한다. 요거 전일 말을 당일 말로 자꾸 바꿔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 계정의 최초 설정할 때는 기준 가격이 1좌당 1,000원이 아니고 1,000좌당 1,000원, 1,000좌당 1,000원입니다. 요거 기억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당 일 기준 가격은 특별 계정 전체 자산의 좌수를 전일 말 특별 계정의 전체 순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얼핏 보면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긴 한데 맞는 말 같아요. 자, 잘 보세요. 기준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전체 좌수를 전일 말 특별 계정의 전체 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일 말 특별 계정의 전체 순자산을 특별 계정 전체의 좌수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바꿔서 표기를 해 뒀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번 보겠습니다.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자산 운용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계약자 보유 좌수는 얼마인가? 자, 투입 보험료가 2천만 원이죠. 그죠? 2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투입일 기준 가격은 2,000원입니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정답은 1,000만좌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작할 땐 1,000원으로 시작하죠. 그죠? 1,000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투입 보험료가 2천만 원이면 2천만 좌가 되겠죠. 근데 기준 가격이 2,000원이 됐기 때문에 1,000만 좌가 되는 겁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은 1,000좌당 1,000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유 좌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물량을 뜻하는 겁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특별계정 투입일 기준가격을 나누어 계산한다.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총액을 기준가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 운용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보유 좌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유 좌수는 돈이 투입이 특별계정으로 더 됐냐 아니면 돈이 인출됐느냐에 따라서만 보유 좌수는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준가격과는 보유 좌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분명히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도 인출. 일단 중도 인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계정에서 돈이 빠져나왔네요. 그죠? 빠져나왔으면 계약자 보유 좌수는 감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72번 보겠습니다. 계약자 보유 좌수네요. 자, 자산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똑같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랬다면 계약자 보유 좌수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왜? 자,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아무리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매일매일 기준가격이 다르죠. 단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는 금액이 똑같이 100만 원이더라도 보유자 수는 다르게 증가합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2번,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 방법은 자당 기준가격 방법이다. 3번, 해당일 기준가격은 전일 말 특별계정 순자산 가치를 총 좌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맞는 얘기죠. 4번, 기준가격은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게 되면 반드시 상승 당연히 하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준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소리겠죠. 또 의미하는 것은 특별계정은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1,100원, 1,200원 올랐다는 것은 수익이 플러스라는 뜻이고요. 900원대로 800원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자, 대출을 받았는데 원리금을 상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계정에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보유 좌수는 당연히 많아지는데 이건 보유자수 얘기가 아니고 기준가격이네. 그죠? 기준가격은 돈 들어오고 나오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가격은 오로지 수익률이 좋아졌냐,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됐느냐 아니면 악화됐느냐에만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두 번째, 최초 펀드 설정 시 기준가격은 1,000원입니다. 맞네요.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00원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73번 계약자 적립금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변액보험 자산운용에 따른 계약자 적립금 계산하는 거네요. 그죠? 자, 왜 1,120만 원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에 투입된 것은 100만 원인데, 그죠? 돈은 1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1,000만 원이네요. 그죠? 1,0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자, 문제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기준가격, 2,000만 원이 투입됐을 때 기준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1,000만 원 투입해서 얼마에 샀냐 이거죠. 1,250원에 샀기 때문에 좌수를 계산하게 되면 1,000만 원을 1,250원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800만 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의 살 때는 800만 자를 샀는데 1,250원에 샀는데 1,400원은 올랐어요. 그럼 지금 팔면 얼마냐면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거죠. 수익률이 더 좋아졌죠. 1,250에서 1,400원이 됐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48, 30이니까 1,120만 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이렇게 투입 보험료 꼭 공식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지 않더라도 물량, 단가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었다. 기준가격이 올랐다는 소리죠. 보유자 수는 어떻게 되냐?
보유자 수와 실적 호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변동이 없다.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기준가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가가 싸졌다는, 자사운용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거네. 그죠? 계약자 보유자 수는 감소한, 계약자 보유자 수와 기준가격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이 월납계약인 경우, 월납계약이라는 것은 투입보험료가 매월 투입된다는 소리죠.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의 계약자 보유자 수는 동일하게 증가를 하느냐,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매월 기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투입이 되더라도 매월 증가하는 보유자 수는 다르다. 74번 보겠습니다. 자산운용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기준가격이 1,300원이니까 1,000원에서 시작했죠. 그죠? 예, 한 30% 올랐네요. 그죠? 30% 정도가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전일 대비 플러스 2원이 기준가격이 오른 거네요. 그죠? 연환산 수익률은 6%. 연환산 수익률이 6%인데 누적 수익률이 30%니까 5년 이상 경과된 펀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죠. 최초 개설일보다 기준가격이 상승했네요. 1,000원에서 시작했으니까 1,300원이 됐죠. 전일의 기준가격은 1,302원이 아니라 2원이 올라서 1,300원이 됐으니까 1,298원이 되겠네요. 그죠? 3번, 특별계정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130%가 아니라 1,000원이 1,300원이 됐으니까 30%가 맞죠. 상기 자료를 통해 최근 1년간 연환산 수익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누적이 30%, 연평균 6%니까 5년 동안 걸쳐서 30%가 달성이 됐다라고 해서 최근 1년간 수익률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5년 동안 30% 났다라는 거니까 1년 수익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문이 최근 1년간 연환산 수익률을 알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지문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연환산 수익률을 알 수가 없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이제 해설 한번 해보는 건데요. 자, 1번 기준 가격이 1,000원 이상이죠. 1,360원이니까 그죠?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전일 대비 2원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전일의 기준 가격은 1,360원에서 2원이 올라서 지금 1,360원이 됐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358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의 기준 가격이 더 높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보험료가 투입되었다면 어저께 전일에 환산되는 보유자 수가 오늘 환산되는 보유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왜? 기준 가격이 낮으니까. 3번 6년 정도 경과된 펀드입니다. 왜? 누적 수익률이 36%인데 연환산 수익률은 6%니까 36 나누기 6 하게 되면 한 6년 정도 경과된 펀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년 미경과 펀드는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하지도 않고 이 수익률만 가지고 이 운용 현황표를 보고 최근 1년간의 연환산 수익률도 알 수가 없다라는 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자산 운용 실적과 무관하다.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투입 보험료가 주식과 채권의 운용에 대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총액을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산 운용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순자산 가치는 높아지겠죠.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펀드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펀드의 경우에는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7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참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펀드 자동재 배분 자산운용 옵션 맞죠? 정액분할 투자 자산운용 옵션 맞습니다. 추가 납입은 자산운용 옵션은 아니죠. 그냥 기능이죠. 펀드 변경 자산운용 옵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 종류가 아닌 것은 추가 납입 기능이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하는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옵션은 무엇인가? 이거 옵션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계약자는 보험가입 시 청약서상의 납입보험료의 펀드별 배분 비율을 선택을 하여 표기하고 회사는 선택된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산운용을 실시한다. 보통 자산운용 옵션은요. 이렇게 표로 설명해 주는 거에서 다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펀드 변경 들어가 있고요. 자산 재배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산 배분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설명하는 내용만 잘 보시더라도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있죠, 그죠?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수수료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연 1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만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보험기간 중에는 선택한 펀드의 자동 재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 변경 기능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표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어떤 자산 운용 옵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의 특별계정 펀드에서 운용되고 있는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 요청에 의해서 다른 펀드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이 설명안에 다 정답이 나와 있다. 펀드 변경 기능을 의미합니다. 연간 문제 보겠습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된 펀드의 적립금 비율을 정기적으로 고객이 설정한 비율로 재배분하는 자산운용 옵션은 질문 안에 정답이 다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리스크가 서로 다른 펀드로의 변경 당연히 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주식형에서 채권형, 채권형에서 주식형 다 변동 가능합니다. 펀드 변경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안 받는 데도 있고요. 조금 받는 데도 있고요. 면제시켜 주는 데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세 번째,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을 통해 자금이 한 번에 투입된 경우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분할 투자하여 수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 자금이 한 번에 투입이 되어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나누어서 분할하는 것은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 재배분 기능은 처음에 설정한 펀드 배분 비율이 바뀌어졌을 때 운용 결과에 따라서 이걸 다시 최초에 설정한 펀드 비율대로 자동으로 이걸 바꿔주는 기능이지,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자금이 일시에 투입됐을 때 정액으로 분할해서 투자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77번 보겠습니다.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이네요. 자, 자산운용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펀드 변경을 통해 자산운용에 대한 고객의 간접 선택권, 이게 펀드 변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제공한다. 맞죠? 두 번째,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을 통해 계약자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주식, 채권에 나누는 거니까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을 통해 계약자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번, 일시납 보험료는 한 번에 투입되는 거죠. 그죠? 한 번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미 분할 투자가 불가능하죠. 정액으로 매월 나눠서 내야 분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시납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납계약에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이 불필요한 이유는, 이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은 일시납처럼 한꺼번에 거액이 한꺼번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 당시의 주가 수준 때문에 수익률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투자하자는 거죠. 근데 월납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납계약 자체가 분할해서 투자를 하는 기능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매월 정액 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간 함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DCA라고도 합니다. 기능은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에 필요한데 보다는 월납 계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8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험료 납입이네요.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 중심 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월납과 일시납만이 가능한데 연납, 2개월 납, 6개월 납 다 틀린 내용입니다. 연납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변액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처럼 계약자가
납입보험료 수준, 납입기간, 납입방법 다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이 가진 특성들은 다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 이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 중지 가능하죠.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연금 전환 특약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질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뭐 할인이 된다. 배수로 납입한다. 뭐 그런 약간 좀 이렇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의 지문들이 자주 바뀌어서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꼭 유의해서 이 부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보험료의 연납 안 됩니다. 예, 월납 일시납밖에 안 되죠. 요거는 변액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월납 오케이, 2개월납, 6개월납, 연납 다 안 됩니다. 세 번째, 변액종신보험에서는 단기납은 운영되지 않는다. 단기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거죠. 자,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 단기납이죠.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훨씬 짧죠. 그래서 운영됩니다. 네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다가 아니라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이 같죠. 둘 다 종신입니다. 그래서 짧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9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납입 선납 보험료. 이 차이는 두 개를 바꿔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납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선납 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 일에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특별 계정으로 투입한다. 월 계약 해당 일에 투입을 한다. 이게 핵심이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축성 상품은 일반적으로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지 않죠. 보장성이 할인하는 거죠. 3번, 선납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선납보험료는 월계약 해당일이고요. 추가납입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 뒤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4번,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선납보험료는 예정이율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죠. 일단 일반 계정에 가지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관 문제 살펴보면 추가 납입 보험료의 특별 계정 투입일은 선납 보험료와는 달리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투입이 된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저축성이네요. 의무 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없다. 추가 납입은 의무 납입 기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의무 납입 기간 전, 후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선납 보험료는 특별 계정 투입 전까지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 운용 수익률로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율로 적립이 된다. 세 번째, 추가 납입 보험료는 납입 즉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2 영업일에 투입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0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변액연금보험에서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납입 보험료 중에서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을 제외한 순보험료가 투입이 되니까 계약 체결 비용, 기타 비용, 그죠? 그러니까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이 계약 관리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약 보험료. 특약 보험료는 우리가 늘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계약 관리 비용의 차감 없이 특별 계정으로 전액이 투입이 된다. 자, 추가 납입 보험료에도 계약 관리 비용은 차감을 한 나머지가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전액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후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1배 이내로 보험료를 일단 추가납입은 개시 후에는 일단 추가납입은 안 되는 거죠. 개시 전에 가능한 것이고요. 기본보험료의 2배죠. 그죠? 연금 개시 전이라도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81번 보겠습니다. 투입 시기네요. 다음 중 청약 철회 기간 내에 계약이 승낙이 되었다. 그러면 승낙이 철회 기간 안에 됐네요. 그죠? 그러면 청약 철회 종료일 플러스 1 영업일에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청약 철회 종료일 이후에 승낙이 되었다라고 하면 승낙이 청약 철회 종료 끝 다음이죠. 그죠? 그랬을 때는 승낙일에 투입이 된다. 요거를 청약 철회 종료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언제 투입일이냐 하는 것을 꼭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1회 보험료는 납입 후, 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 철회 종료일 전에 승낙이 되었을 때는 초회 보험료 납입일이 아니죠. 그죠? 납입 후 청약 철회 종료일 전에 승낙이 되었을 때는 청약 철회 종료일 플러스 1일에 투입이 됩니다. 자, 이 표 나왔네요. 1회 보험료 특별 계정 투입일.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청약 철회 종료일 이전에 승낙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플러스 1일에 특별 계정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를 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네요. 그죠? 계약 해당일 이전이면 계약 해당일에 당연히 투입이 되는데 이후에 했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을 계산하실 때는 항상 이 영업일을 플러스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웬만한 특별계정 투입일은 항상 이 영업일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스를 한 다음 날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보다 수월하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언제 투입을 하느냐?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영업일 붙었다고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월대체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비용, 기타 비용, 특약 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 중에서 뭔가 하나 빠질 것 같아요. 그죠?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 비용 맞는데 기타 비용은 변액 유니버셜에서는 투입되기 전에 기타 비용은 빠지고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됐죠. 그래서 이미 기타 비용은 특별 계정에 투입이 안 된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서 월 대체 보험료로 빠지질 않습니다. 자, 이 부분 함정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